여러분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올라오는 그 불쾌한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찌푸린 적 있으신가요? 매일 깨끗이 닦아도 어디선가 스며 나오는 그 냄새는 정말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가정의 주방 관리를 도와드리면서 가장 많이 들은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철이면 더욱 심해지는 배수구 냄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락스나 강한 화학세제를 쓰지 않고도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간단한 재료만으로 그 냄새를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주방도 훨씬 더 쾌적하고 상쾌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음식물 찌꺼기만 치우면 냄새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싱크대에서 나는 그 불쾌한 냄새는 훨씬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서 만들어지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들입니다. 이런 찌꺼기들이 배수구 벽면이나 파이프 안쪽에 달라붙으면서 세균들의 먹이가 되죠. 그러면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황화수소라는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그 계란 썩는 듯한 냄새의 정체입니다. 여기에 습기까지 더해지면 곰팡이까지 자라기 시작해요. 곰팡이는 검은 얼룩을 남길 뿐만 아니라 퀴퀴한 냄새까지 풍기죠. 특히 여름철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설거지를 깨끗이 하는데도 왜 자꾸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원인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1세 이정분 할머니께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깔끔하게 살아오신 분이라 주방 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매일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닦아도 장마철만 되면 어김없이 그 냄새가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방학 때 놀러 오면 더욱 신경이 쓰였다고 해요. 아이들이 부엌에 물 마시러 왔다가 냄새를 맡고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면 괜히 미안하고 속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처음에는 음식물 찌꺼기만 잘 치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하셨던 거죠. 나중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배수구 안쪽 벽면에 미끄러운 막 같은 게 생겨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세균들이 만든 생물막인데 이런 막이 생기면 일반적인 세제로는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예요. 첫째,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둘째, 세균들이 살 수 없는 환경 만들기. 셋째, 습기를 줄여서 곰팡이 번식 차단하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냄새 문제는 말끔히 해결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말씀드리면 설거지할 때 거름망을 꼭 사용하셔서 작은 찌꺼기라도 빠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설거지 후에는 반드시 주방 환기를 해서 습기를 날려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냄새가 생기는 것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냄새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사는 바로 우리 집 부엌에 늘 있는 식초예요. 많은 분들이 식초를 단순히 요리할 때만 쓰는 조미료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식초는 정말 강력한 청소 도구이기도 합니다. 식초의 비밀은 바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이 아세트산은 산성이 매우 강해서 세균들이 좋아하는 알칼리성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세균들은 알칼리성에서 잘 자라는데 식초가 환경을 산성으로 바꿔버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죠. 또한 식초는 냄새 분자들의 화학적 결합을 끊어내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냄새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냄새 자체를 없애버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냄새가 날 때마다 방향제나 탈취제만 사용해 오셨나요? 그런 제품들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식초처럼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시는 69세 김영호 어르신께서도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분은 퇴직 후에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게 된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주방 관리가 생각보다 어려우셨다고 해요. 특히 배수구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처음에는 마트에서 파는 강력한 락스를 써보셨다고 해요. 락스를 부으면 일시적으로는 냄새가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이 냄새가 올라왔거든요. 게다가 락스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시다가 제 영상을 보게 되셨고 반신반의하면서 식초 얼음법을 시도해 보셨다고 해요.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얼음틀에 식초를 부어서 냉동실에 얼린 다음 그 식초 얼음을 배수구에 넣어두기만 하면 되거든요.
첫날 저녁에 식초 얼음 2개를 넣어 두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에 갔을 때의 그 놀라움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신다고 해요. 평소 아침마다 코를 찌르던 그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마치 주방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그 효과가 무려 3주나 지속되었다는 점이에요. 락스를 쓸 때는 이틀도 못 갔는데 식초 얼음 한 번 사용으로 3주를 버틴 거죠. 그분이 전화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식초 얼음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얼음이 천천히 녹으면서 식초가 조금씩 방출되니까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일반 식초를 한 번에 부으면 금세 흘러내려가 버리지만 얼음 상태로 있으면 몇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작용하거든요. 또한 얼음의 차가운 온도 자체도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세균들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차가운 얼음이 그런 환경을 일시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냄새 정도에 따라 방법을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심한 경우에는 식초 원액을 직접 배수구에 부으시고 30분 정도 두었다가 물로 헹궈주세요. 평상시 관리용으로는 식초 얼음을 주 1회 정도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식초를 고르실 때는 특별한 식초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 백식초나 현미식초 모두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과일 식초처럼 당분이 들어간 식초는 오히려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해결사는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빵을 부풀릴 때 쓰는 재료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청소에서도 정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해요. 특히 식초와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베이킹소다의 화학명은 탄산수소나트륨인데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이 성질 때문에 기름때처럼 산성을 띠는 오염물질들을 중화시켜서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는 냄새 분자들을 흡착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천연탈취제 역할도 하죠. 가장 놀라운 건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둘이 만나면 격렬하게 거품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 거품들이 배수구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찌꺼기들을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작은 청소부들이 배수구 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베이킹소다의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74세 최은자 여사님께서도 바로 이런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주 찾아오는 집이라 늘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분이셨거든요. 특히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볶음 요리를 자주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 기름때 때문에 배수구가 점점 더러워진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뜨거운 물을 자주 부어서 기름을 녹여 내보내려고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뜨거운 물만으로는 이미 굳어진 기름때는 잘 제거되지 않았죠. 오히려 뜨거운 물 때문에 배수구에서 더 심한 냄새가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기름때 제거 세제도 써보셨는데 효과는 있었지만 너무 독해서 사용할 때마다 환기를 시켜야 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무엇보다 손주들이 있는 집에서 그런 강한 화학세제를 쓰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알려드린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이용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재료로 정말 될까? 하고 반신반의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직접 해보시고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셨죠. 베이킹소다 2큰술을 배수구에 골고루 뿌리시고 그 위에 식초 반 컵을 천천히 부으셨는데 순간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마치 배수구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20분 정도 기다린 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헹궈냈는데 그때까지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던 기름때들이 말끔히 사라진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죠.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나던 냄새까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냐며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제 손주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요리할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데 아무리 기름진 요리를 많이 해도 배수구가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하세요. 게다가 재료비도 거의 들지 않으니까 경제적 부담도 없고 화학세제를 쓰지 않으니까 환경에도 좋고 가족 건강에도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요령이 있어요. 먼저 베이킹소다를 뿌릴 때는 가능한 한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래야 식초와 고르게 반응해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식초는 한 번에 확 붓지 마시고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래야 반응이 서서히 일어나면서 더 오래 지속돼요. 거품이 일어나는 시간도 중요해요. 최소 20분, 가능하면 30분 정도는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거품들이 배수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찌꺼기들을 분해하고 밀어내거든요. 성급하게 물로 헹궈내면 효과가 반감돼요. 마지막에 뜨거운 물로 헹굴 때도 충분히 오래 흘려보내세요. 분해된 찌꺼기들과 거품 찌꺼기까지 완전히 씻어내야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해결사는 과탄산소다입니다. 아직 과탄산소다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정말 놀라운 청소 재료예요. 베이킹소다보다도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과탄산소다는 물과 만나면 활성산소를 방출하면서 산속에 표백 작용을 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균과 곰팡이의 세포막을 산화시켜서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특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잘 제거되지 않는 완고한 검은 곰팡이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과탄산소다의 또 다른 장점은 표백 효과입니다. 곰팡이나 세균 때문에 생긴 얼룩들을 원래 색깔로 되돌려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배수구뿐만 아니라 타일 사이 곰팡이 제거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혹시 여러분 집 배수구 주변에도 검은 얼룩이나 곰팡이 자국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그런 얼룩들은 일반 세제로는 아무리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아서 정말 속상하죠.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6세 박태수 씨께서도 바로 이런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바닷가 근처에 사시다 보니 집안 습도가 항상 높은 편이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습도가 80%를 넘나들어서 곰팡이가 생기기 정말 좋은 환경이었죠. 처음에는 주방 배수구 주변에 작은 검은 점들이 몇 개 생겼을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번져나가더니 나중에는 배수구 전체가 까맣게 변해버렸다고 해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냄새까지 심해져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시중에 파는 곰팡이 제거제도 여러 번 써보셨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어요. 곰팡이가 뿌리 깊숙이 박혀 있다 보니까 표면만 닦아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이 검은 얼룩이 생겨나는 걸 반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강한 락스도 써보셨는데 락스는 냄새도 독하고 환기를 잘못하면 기침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세요. 게다가 락스를 쓴 후에는 며칠 동안 그 자극적인 냄새가 남아 있어서 주방 사용이 불편했죠. 그러던 중에 지인분을 통해 과탄산소다에 대해 알게 되셨고 반신반의하면서 시도해 보셨다고 해요. 과탄산소다 한 큰술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녹여서 배수구 주변에 발라두시고 30분 정도 기다리셨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다고 하세요. 까맣게 번져있던 곰팡이 얼룩들이 눈에 띄게 연해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진 거예요. 특히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던 깊은 곰팡이 자국까지 말끔히 제거되는 걸 보시고는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효과가 정말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이에요. 다른 제품들을 쓸 때는 일주일도 안 되어서 곰팡이가 다시 생겼는데 과탄산소다를 쓴 후에는 한 달이 넘도록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었거든요. 그분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시며 아쉬워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과탄산소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과탄산소다는 따뜻한 물에서 가장 잘 작용하는데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최적이에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고 차가운 물로는 제대로 녹지도 않거든요. 농도도 중요해요. 물 1컵에 과탄산소다 1큰술 정도가 적당한 비율이에요. 너무 진하게 쓰면 잔여물이 남을 수 있고 너무 연하게 쓰면 효과가 미미해져요. 사용할 때는 곰팡이가 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동안 활성산소가 곰팡이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야 해요. 과탄산소다는 베이킹소다나 식초와는 달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다른 재료와 섞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곰팡이 제거 후에 식초로 마무리해주면 더욱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한 번만 하고 끝내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세균과 곰팡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번식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계세요. 한번 청소하고 나면 영구히 깨끗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양치질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목욕을 해야 하는 것처럼 배수구 관리도 꾸준히 해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그리 번거롭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열흘에 한 번 정도만 관리해 주시면 충분해요. 이 정도 주기로만 관리해도 냄새 없는 쾌적한 주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주방 청소가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끼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그런 부담감을 많이 덜 수 있을 거예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세 윤미자 할머니께서도 바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아들, 딸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시는 집이라 늘 주방 상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특히 손주들이 방학 때 오면 며칠씩 머물면서 하루 종일 부엌을 들락날락하니까 주방이 항상 깨끗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셨죠. 처음에는 매일 배수구를 닦고 또 닦으면서 관리하려고 하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드셨다고 해요. 나이가 들다 보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매일 쪼그려 앉아서 배수구를 닦는 게 정말 고역이었다고 하세요. 게다가 아무리 매일 닦아도 며칠 지나면 또 냄새가 나니까 정말 속상하셨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냄새가 나는 걸까 하면서 자책하기도 하셨다고 해요. 손주들이 오기 전에는 더욱 스트레스를 받으셨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알게 되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될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막상 해보시니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 하세요. 특히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매일 힘들게 닦을 필요가 없으니까 체력적 부담도 훨씬 줄어들었고 그 대신 효과는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처음 해보신 후 2주가 지나도록 냄새가 전혀 나지 않으니까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더 좋았던 건 손주들의 반응이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부엌에 와서 할머니, 여기 냄새 나요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할머니 집 부엌이 가장 깨끗해요라는 칭찬을 듣게 되셨다고 하세요. 그 후로는 꾸준히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세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하시는 게 루틴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시간이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꾸준한 관리의 또 다른 장점은 경제성이에요. 한 번에 사용하는 재료의 양이 적기 때문에 한 번 사놓으면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식초 한 병, 베이킹소다 한 통, 과탄산소다 한 포장이면 넉넉히 반년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화학세제를 계속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무엇보다 가족 건강에도 안전해요. 천연 재료들이라 혹시 피부에 묻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환경에도 훨씬 이롭죠. 실천 요령을 말씀드리면 매주 같은 요일에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처럼 정해두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과 함께 청소법을 공유하시면 서로 챙겨주면서 더욱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소통도 늘어나는 좋은 효과도 있죠. 여러분, 오늘은 싱크대 배수구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와 곰팡이를 안전하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냄새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식초,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라는 세 가지 강력한 해결사들의 사용법까지 자세히 살펴봤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이 모두 우리 집에 있는 안전한 재료들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한 화학세제 없이도 충분히 깨끗하고 상쾌한 주방을 만들 수 있어요. 경제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이고 가족 건강에도 안전한 방법들이죠. 이제 여러분의 주방도 냄새 걱정 없는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번 주말에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요. 직접 해보시면 그 효과에 분명 놀라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청소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더욱 깨끗하고 상쾌해지고 그 안에서 만드시는 맛있는 음식들로 가족들과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탁기 청소와 관리법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